다항식의 나눗셈. 두 번째,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한 등식. 실제로 나눗셈을 하는 것보다는 이 등식을 훨씬 더 많이 활용을 해요. 다항식 A를 다항식 B로 나눴을 때 몫은 Q,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A는 BQ 플러스 R과 같이 나타낸다.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은 Q, 나머지는 R. 문자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뭘로 나눴는지, 몫이 뭔지, 나머지가 뭔지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A를 B 곱하기 Q 더하기 R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난 영상에서 나눗셈 한번 해봤었잖아, 그죠? 뭐 했었죠? 2x의 세제곱 플러스 7x의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3, 이거를 우리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로 나눴었죠. 그래서 몫이 뭐가 나왔었냐면 2x 마이너스 3이 나왔고요. 나머지가 뭐가 나왔냐 하면 2x 플러스 3이 나왔었네요. 나머지가 2x 마이너스 3이 나왔었어요. 요렇게 이 나눗셈을 했다. 그래서 몫이 뭐다, 나머지가 뭐다를 간단하게 식으로, 뭐 간단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2x의 세제곱 플러스 7x의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3을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곱하기 2x 플러스 3 더하기 2x 마이너스 3과 같이 표현해 줄 수 있다는 얘기. 어떻게 보면 식의 변형인 거지. 이렇게 생긴 식을 이 나눗셈을 통해서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로 나타내 줄 수 있다는 얘기야. 어떤 나눗셈에 대한 문장, 이런 식으로, 뭐 말로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식으로도 표현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식으로. 또는 이 식을 직접 얘로 나눗셈을 해서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라는 걸 찾았으면 이거를 이와 같이 표현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숫자일 때도 똑같아요. 숫자일 때도. 예를 들어서 33을 1을 나눴어요. 그러면 몫이 얼마냐면 16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1인 거잖아. 초등학교 때 많이 쓰던 표현이죠. 뭐로 나눴을 때 몫은 이거, 나머지는 이거.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는 얘기야. 33을 2 곱하기 16 플러스 1로 표현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33을 2로 나눴을 때 몫은 16, 나머지는 1과 같이 표현해 줄 수 있다고. 실제로 계산 한번 해보세요. 33이 당연히 되죠. 그래서 이거를 검산식이라고도 보통 얘기합니다. 나눗셈이 맞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곱하기를 하고 더하기를 해서 실제로 이게 맞았다라는 걸 확인하는 검산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어떤 식을 누구로 나눴을 때 몫은 뭐고 나머지는 뭐다라고 하는 문장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거를 식으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라는 식으로요. 몫은 곱하고 나머지는 더하고 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나는 얘도 그냥 검산식이라고 불러요. 다항식 A를 다항식 B로 나눴을 때 몫은 Q, 나머지는 R이라고 하면 A는 B 곱하기 Q 더하기 R로 나타내 줄 수 있다. 단 R은 상수 또는 R의 차수가 B의 차수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얘로 나눴는데 내가 아까란다. 지난 영상에서 나눗셈 하면서 차수가 낮아졌죠? 그럼 나머지예요 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얘보다 차수가 낮은 게 당연히 나머지예요. 물론 0이 될 수도 있고 나눠 떨어지면 상수항만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얘는 2차식이잖아. 그러면 2차보다 차수가 낮아지는 게 정상이라고요. 그래야지 진짜로 나머지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요. 나눗셈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근데 반대는 조금 더 어려워요. 뭐랄까? 자유도라고 할까요?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라서.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이런 식을 썼어. A는 B 곱하기 Q 더하기 R이라고 썼어. 이런 식을 써놨어. 다시 해볼까요? 아예 식으로 예를 들어 볼까? X의 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을 X 플러스 1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3X 더하기 5 이렇게 썼어. 틀렸겠죠. 내가 지금 막 만든 식이라서. 실제로는 틀렸겠죠. 얘를 누가 이렇게 써놨어.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냐면 X 플러스 1을 나눈 거구나. 나누기 X 플러스 1을 한 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곱해져 있는 게 몫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나눗셈을 했더니
몫이 x제곱 플러스 3이 되는 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이 식 자체는 틀린 식이에요. 내가 막 만든 거야 지금 정신없이. 예. 그리고 5라고 돼 있으니까 나머지는 5구나. 어떤 식을 보고 이거를 나눗셈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다고요. 나눗셈에 대한 말이 나왔을 때, 나눗셈이 어떻다, 몫과 나머지가 뭐다라고 나와 있을 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식을 만들어 줄 수도 있지만, 어떤 식이 이와 같은 구조로 만들어져 있을 때 이걸 거꾸로 x 플러스 1을 나눴을 때 몫은 이거고 나머지는 5구나 라고 할 수도 있다고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사실 곱하기라는 게 그렇잖아. 바꿀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럼 이건 또 다른 의미가 돼버리는 거야. 무슨 뜻이 되는 거냐면 이 식과 이 식은 완전 똑같은 식인 건데 해석은 다르게 할 수가 있는 거야. 얘를 앞에 썼잖아. 그러니까 이게 x제곱 플러스 3x로 나눴구나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몫은 이번에는 뭐가 된다고요? x 플러스 1이고 나머지가 5구나 라고 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식을 바탕으로 해서 좀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실제로 누군가가 나눗셈을 했어. 그 다음에 그걸 식으로 나타내세요 라고 하면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로 고정이 되는 거지만, 거꾸로 어떤 사람이 이런 식을 우리한테 줬어. 이렇게 식을 줬어.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얘로 나눠서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얘로 나눠서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다 라고 거꾸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요. 둘 다 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둘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심지어는 요거 x로 묶어지네. x 플러스 1 x 플러스 3 이게 인수분해가 됐잖아. 이 부분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3가지 이상, 4가지, 5가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는 이게 몫이고 얘가 나머지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x 플러스 1 곱하기 x로 나눴을 때는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떤 식으로 생각해도 사실 다 맞는 말인 거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다고요. x로 나눠서 이거 2개 곱한 게 몫이고 얘가 나머지구나. 어차피 곱하기는 순서를 바꿔서 쓸 수도 있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어떤 식이 곱하기와 더하기로 표현이 되었을 때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이 곱하기 중에서 일부, 어떤 한 부분일 수도 있고 여러 부분일 수도 있고, 또는 이 통째로 묶어줄 수도 있죠. 대신 곱하기 1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얘로 나눴을 때 몫은 1이고 나머지는 5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 개념이 막 활용되고 이런 문제들은 당장은 없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고차원적이고 어려운 내용들은 나중에 심화 문제로 나오겠죠. 미리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떤 식이 A라는 식이 B 곱하기 C라고 되어 있고 더하기 D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 그럼 이거는 첫 번째, B로 나눈 거구나. 몫은 C고 나머지는 D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야, C로 나눈 거야. 그럼 몫은 B야. 그리고 나머지는 D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거 B 곱하기 C로 나눈 거야. 그리고 몫은 1이 되는 거야. 나머지는 D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이해되시겠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런 해석들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 꼭 확인해야 될 게 뭐냐? 거기 괄호 안에 있는 건데, 단 R은 상수 또는 R의 차수가 B의 차수보다 작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려면 B하고 D를 봤을 때 차수가 이렇게 돼야 돼요. 요거의 차수가 얘보다는 작아야 돼요. 마찬가지죠. 이렇게 나머지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건 당연히 맞겠죠. 이렇게 차수가. 나누는 식의 차수와 나머지의 차수를 봤을 때 무조건 나누는 식의 차수가 더 커야 된다고요. 나머지의 차수가 더 작거나 같아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식이 있는데 fx라고 그냥 합시다. x제곱 플러스 1, x 플러스 3 더하기 2x 플러스 3 이란 식을 봤을 때 이거는 x제곱 플러스 1로 나눠서 몫은 x 더하기 3이고 나머지는 2x 더하기 3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는 맞죠. 근데 이거를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뒤집어서 x 플러스 3으로 나눠서
몫은 x제곱 플러스 1이고 나머지는 2x 플러스 3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틀린 말이 되는 거라고요. 왜 그러냐? 나누는 식은 1차식인데 나머지도 1차식이 됐으니까 이건 차수가 안 맞잖아. 얘가 더 차수가 작아야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어떨 때는 이렇게 안 될 때도 있다. 왜? 나누는 식과 나머지는 차수의 차이가 분명히 나야 되는 거거든요. 똑같으면 안 돼요. 심지어 얘가 더 커져도 안 되는 거고요. 상수항은 상관없어요. 숫자들은. 자, 이런 것까지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나중에 심화 문제를 풀 때 또는 좀 더 어려운 문제를 설명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